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남자입니다. 앞전에 제 블로그에서 이제 요 궤적 합성에 대해서 이제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급하게 만드는 중인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앞에 보이는 건 롯데타워죠.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를 촬영을 했고요. 궤적은 따로따로 총 이렇게 해가지고 몇 장이야? 8장. 8장을 궤적만 따로 찍었고, 앞에 요거는 브라켓팅으로 밝기를 3장으로 바꿔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요 사진이 제일 밝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제일 어두운 사진이에요. 네, 요 부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최대한 어둡게 찍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중간 정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총 8장 요렇게가 이제 궤적을 따로따로 촬영을 한 건데, 요 궤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장당 이제 13초 정도, 13초 정도로 촬영을 했네요. 13초 정도로 촬영을 했고요. 이제 이게 신호가 계속 바뀌잖아요. 신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신호 바뀌면서 이제 차량이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에 따라서 제가 촬영을 총 8장을 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진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좌측으로 꺾어가는 이런 이제 장면을 하나 연출을 했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곡선으로 좌회전 그리고 이렇게 좌회전하는 요 장면을 신호 받는 거를 확인해서 촬영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이렇게 가로지르는, 좌에서 우측으로 이제 가로지르는 사진 하나,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조금 더 풍부한 궤적을 하기 위해서 한 장 더 찍었고요. 다음 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진 차선, 위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는 직진 차선인가 이렇게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좌측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신호가 바뀜에 따라서 차량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에 따라서 한 장 한 장 계속 찍은 겁니다. 다양하게. 보시면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이 사진을 한 번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합성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이제 브라켓팅 사진이랑 요 사진을 우선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노출과 잡아야겠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6D, 캐논 6D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화각은 13mm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 1424 중렌즈고요.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중고로. 그걸로 이제 시험 테스팅 삼아 이제 제가 요거를 들고 나갔었고요. 자, 캐논 같은 경우는 표준이 약간 좀 뭐랄까, 밝기와 어두운 부분에 어느 정도 편차가 좀 줄어드는 그런 약간 성향을 보여서 저는 표준으로 많이 보정을 합니다. 라이트룸이 없고 그냥 포토샵으로 보정하실 분들은 ACR에서 보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자동 먼저 눌러보면은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고 요 안부 부분을 살려주려고 많이 밝게 찍은 건데, 6D 특징상 이렇게 많이 밝게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밝게, 찍을 때 좀 밝게 많이 촬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안부 부분을 조금 더 살려주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살려주고요. 기본적으로 잡았으면은 제가 브라켓팅 촬영한 거 동기화를 시켜주겠습니다. 동기화 시켰으면은 이제 중간 밝기, 그리고 제일 어둡게 촬영한 거. 제일 어두운 방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제일 어두운 거를 조금 밝게 해줄게. 살짝 올려주고요. 그리고 중간치도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보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3개 보정했고요. 확실히 6D라서 그런지 ISO 100인데도 이제 앞부분을 살리니까 노이즈가 좀 심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궤적 따로 보정을 해야겠죠. 궤적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표준으로 촬영하고 했으니까 다시 잠깐. 자, 이 부분을 보정할 건데 굉장히 밝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줄여줄게요. 조금 줄이고 밝은 열도 조금 내리는 방법으로 해서 이 정도 밝기로 맞춰주겠습니다. 위에 딴 거 보지 마세요. 이 궤적 요 부분만 이제 노출을 보시면 되는 거고, 전부 다 동기화를 시키겠습니다. 총 8장 똑같은 노출로 설정값과 동기화가 됐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이렇게 휘어진 거는 똑바로 잡는데, 여기는 똑바로 잡아도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게 많이 세워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동으로 어느 정도 놓고 이제 보정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자동으로 한번 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 세우는 거는 자동 정도만 놓고요. 이것도 노출이 다 달라지겠죠? 노출을 조금 올려주고 나머지 동기화를 시켜주면서 확인을 하면서 노출을 조금 조정을 추가적으로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정이 어느 정도 이제 기초적으로 먼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기 포토샵으로 레이어로 이제 전부 여는데 이제 포토샵만 하시는 분들은 ACR에서 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네, 이렇게 총 11개 궤적 사진 8장에 이제 브라켓 촬영 3량이니까 총 11장 사진이겠죠? 11장 사진이 이렇게 레이어로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레이어 이제 마스크를 할 때는 제일 어두운 사진이 맨 위로 올라와야 돼요. 항상 그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6D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두운 사진이 아까 중간에 있었을 거예요.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어두워졌죠? 6D 같은 경우는 그렇고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일 어두운 사진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맨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하시려면은 요 눈을 한 번씩 끄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요 위에 눈을 끄면은 두 번째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끄면은 요 세 번째 사진이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끄면은 제가 이제 궤적 사진을 촬영한 게 있죠. 궤적 사진 총 8장. 네, 우선 요 궤적 사진부터 합성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 궤적 사진,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궤적 사진 총 8장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클릭을 하면서 미세하게 조금이라도 이제 움직여 버리면은 제대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금이라도 움직였다 그러면은 편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레이어 자동 맞춤을 해주시면 돼요. 레이어 자동 맞춤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그게 아니고 나는 뭐 릴리즈를 쓰던가 아니면 나는 찍으면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이대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꼭 이제 흔들렸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맨 밑에까지 선택을 해주시고 꼭 편집에 들어가서 레이어 자동 맞춤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맨 밑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총 8장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Shift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 처음부터 Shift 누른 상태에서 맨 밑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하나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급 개체 변환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클릭해 주시면은 네,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레이어로 들어가시면은, 자, 고급 개체 있죠. 여기서 이제 스택 모드를 갈 거예요. 스택 모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여기서 최대값을 쓸 겁니다. 왜냐면은 최대값이라는 거는 궤적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했던 게 있잖아요. 한 다음 장은 다른 이제 궤적도 있고 방향이 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한 장에 다 통틀어 가지고 합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값이. 네, 이렇게 최대값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어지럽게 많이 나 있죠. 자, 꼭 주의할 점은요, 요 맨 위에 꼭 끄시고 요 궤적 합성하는 걸 꼭 이렇게 클릭을 하셔야 돼요. 위에 꺼야지, 안 꺼버리면은 이 위에 있는 사진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밑에 내가 어떻게 작업한지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레이어입니다. 요 3개 이제 브라켓팅 촬영한 3장은 꺼두시고 눈을 꺼두시고 요것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 부분 굉장히 밝죠. 요 부분을 조금 손을 볼 거예요. 자, 우선은 여기서 레스토어를 안 해주면 작업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다시 한번 하신 다음에 레이어 레스토어를 꼭 눌러서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궤적 부분만 따로 볼 건데요. 네, 요 선택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세요. 네,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은 이렇게 보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와요. 요 부분이 지금 뭐 너무 밝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춰야겠죠, 노출을. 네, 밝은 영역이니까 밝은 영역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낮추고요. 흰색 부분 살짝 낮추고, 네, 적당한 노출 정도로만 잡으시면 돼요. 너무 확 낮출 필요는 없고요. 한 요 정도만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다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살짝 내려갔죠.
다음에 네, 요 세 장에 대해서 브라켓팅 촬영한 거를 이제 레이어로 보정을 하겠습니다. 제일 어두운 것과 그 다음 어두운 것, 자 여기서 위에 레이어 생성을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요. 자, 요 밑에 보면은 네, 지금 요거 보이시죠? 밑에 네모난 거에 중간 까만색 동그라미, 네 여기죠? 요게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는 거예요. 네, 항상 제가 전 보정 때도 제가 요걸 항상 강조를 했는데, 자 그냥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 레이어가 추가돼요. 이거는 여기서는 쓰면 안 됩니다.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를 추가하시면 그럼 까만색 레이어가 생성이 될 거예요. 다음번 두 번째에도 Alt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를 생성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되고, 맨 마지막 제일 밝게 촬영한 사진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칠해 줄 거예요. 칠해 줄 건데, 자 궤적은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손댈 필요는 없고요. 궤적은 손댈 필요 없고요. 이 윗부분을 잘 손을 대야 됩니다. 자, 여기 브러쉬, 네, 브러쉬 도구, 브러쉬 기능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반 브러쉬 중에서 부드러운 원, 자 선명한 원은 아니에요. 부드러운 원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자 불투명도는 저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보정합니다. 불투명도 요청하고요. 자, 다음 요 밝은 부분 조금 이제 꾹꾹 누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 많이 밝죠, 광이 때문에. 네, 요 부분 살짝 클릭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광량 위에랑 아래랑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작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이 부분 또 밝죠? 살짝 채워주고 그리고 중간이 애매해요. 그러면은 20일이 아니라 맺혀주세요. 10일 정도로 가운데 이렇게 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꿔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제일 어두운 부분, 자 제일 어두운 부분이 제일 밝은 부분 여기를 고정을 해줄 거예요. 자, 10일은 너무 한참 걸리고요. 한 20 정도, 19에서 20 정도 놓고, 지금 이렇게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 제일 어두운 부분을 여기를 칠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꾹꾹 누르셔도 되고, 근데 꾹꾹 누르면 이제 너무 전박이처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맞았으면은 쭉쭉 한번 꺼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참 브라켓팅 촬영과 레이어 마스크 고정의 장점이에요. 이런 노출차가 굉장히 큰 부분도 이렇게 살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브라켓팅과 이제 레이어 마스크의 커다란 장점입니다. 자, 어느 정도 고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궤적 넣어야 돼요. 궤적 넣어야죠. 여기 맨 밑에 제가 고정한 거 있었죠. 자, 이거를 위에다가 덧칠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요거를 위로 올리고, 얘도 Alt를 누르고 레이어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요 부분, 궤적 부분을 이제 보정을 했으니까 제가 궤적 부분 이제 보정할 건데, 요거는 조금 더 올려서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칠해지는 거.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궤적 부분만 이렇게 레이어로 이렇게 브러쉬로 칠해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완성된 건데요. 자, 보시면은 궤적들이 어지럽게 다 선택이 돼서 들어와 있죠. 네, 그리고 브라켓팅 3장 촬영한 걸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멋있게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 하시다가 이제 참 이게 처음 겪어보시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자기 실력도 늘고
나중에 이제 안 보고 보정을 했을 정도로 많은 그런 경지에 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자, 오른쪽에 보면 레이어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죠? 네. 컨트롤, 시프트, 0으로 E를 누르면은 이렇게 하나로 합성이 합쳐집니다. 여기서 이제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하면은 TIF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그거를 따로 이제 JPG로 뽑아서 다시 이제 이렇게 파일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와 그리고 스택 최대값 보정으로 이렇게 보정을 완료했습니다. 보정하시고 사진 촬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보정 방법이 있으면은 다시 또 영상 제작해서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